엔시스를 활용한 음악 해석과 관련돼서 세 번째 시가인 플런트 오버셋 메쉬를 활용한 에어로어쿠스틱 해석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최재승 수석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엔시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해석, 소음 해석과 관련돼서 기류에 기인하는 소음인 에어본 노이즈를 해석을 위해서 플런트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류기인 소음은 일반적으로 기체 및 유체의 흐름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으로서 맥동음과 난륨으로 나뉘는데, 맥동음은 주기적인 흡입 토출에 의해 발생되며 엔진 압축기 등에 대해서 발생되는 흑배기음을 말씀드리고, 난륨은 유체의 흐름 중 와류에 의해 발생 관의 굴곡부 또는 빠른 유속, 밸브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플런트를 활용해서 에어로 어쿠스틱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로 어쿠스틱을 CFD 입장에서 접근하기 위해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어로 어쿠스틱 문제 자체가 태생적으로 굉장히 강한 언스테디, 비정상 유동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정상인 유동들을 아주 정확히 잡아내야 된다라는 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가청 주파수인 80dB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스탠다드, 즉 저희가 1기압 상태에서 이 80dB이라는 것은 겨우 0.2 파스칼, 압력으로서 0.2 파스칼이 섭동되는 것을 잡아야 되는 아주 고난이 해석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인 레인지는 20Hz부터 2000Hz까지는 아주 작은 난류의 엣지들을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엣지들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작은 격자들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라는 문제도 크게 해석 측면에서는 가장 어려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CFD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의 해석을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해석에 소요되는 에포트는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세 번째 단계인 플런트에 내장되어 있는 포킹앤 윌리엄스 모델을 사용한 에어로 어쿠스틱 어널리시스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에어로 어쿠스틱 어널리시스 모델링이라는 게 무엇일까?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라이트닝 어널리시스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희가 공에서 발생되는 저런 강한 난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소음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쿠스틱 어널리시스 모델링 기법은 저 공 주변을 싸는 작은 영역만 저희가 CFD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영역이 어쿠스틱 소스로 저장이 되게 되고, 사용자가 듣게 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보통 이제 리시버라고 많이 표현하는 영역의 물리적인 거리를 격자로 모사하지 않고, 그 부분에는 아주 피델리티가 낮은 격자나 내지는 격자를 사용하지 않고 사운드가 전파돼 나가는 웨이브이케이션을 CFD 방법적이 아닌 어널리틱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기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법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플런트에 내장되어 있는 포킹앤 윌리엄스 모델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포킹앤 윌리엄스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CFD 해석을 하기 위해서 초기 조건을 좀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 초기 조건이라는 것은 어차피 해석에 참여하지 않는, 어쿠스틱에 참여하지 않는 CFD 초기 조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보통 란스 계열 모델의 난류 모델을 사용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란스 계열 난류 모델 같은 경우는 타임,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평균한 값을 사용하는 난류 모델이어서 직접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0.2 파스칼의 아주 작은 압력 속동을 잡기에는 적절한 모델은 아니지만, 이 모델을 통해서 후에 진행될 LES 계열의 난류 모델을 해석하기 위한 초기 조건을 먼저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초기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언스테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력 소음은 완전 비정상 유동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스테디 기법을 적용하게 돼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언스테디 란스 모델이나 또는 LES 모델 아니면 DES 모델 그리고 SAS 모델 같은 좀 차원이 좀 높은, 수치적으로 좀 차원이 높은 난류 모델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해석 결과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충분하게 LES 계열이나 언스테디 LES 계열의 난류 모델을 통한 해를 확보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에어로 어쿠스틱 솔루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플런트에 내장되어 있는 퍼킹앤 윌리엄스 어쿠스틱 모델을 활성화하시고, 그거와 관련돼서 어쿠스틱 소스에 관련된 그 면들을 설정을 하게 되시고, 적절한 해석 조건을 설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작은 타임 스텝과 에어로 어쿠스틱을 얻기 위한 그 설정들을 하신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덱스 파일이나 ASD 파일 같은 에어로 어쿠스틱 관련된 해석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 생성하기 위한 설정들을 하시게 되시고, 그 설정하는 와중에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용자의 귀나 아니면은 마이크로폰 대 리시버 위치 같은 것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해석을 쭉 진행하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덱스 파일과 ASD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앞에 생성된 인덱스 파일과 ADS 파일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FFT, 보통 이제 주파수 분석이라고 표현하는 그 후처리 기법을 이용해서 어쿠스틱 데이터를 획득하게 됩니다. 자, 보여드리고자 하는 샘플은 그 투블레이드 로터를 활용한 해석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해석을 하고자 하는 투블레이드 그 로터는 실제 UH-1H 우측 상단에 보시는 그 옛날에 이제 고전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많이 봄짓한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그 헬리콥터에는 블레이드를 2개를 갖고 있는 로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그 로터 반지름은 약 7.3m 정도 되고, 루트 쪽이 약 한 43m 정도, 43mm죠. 떨어져 있게 되고, 그러니까 블레이드 코드 랭스는 약 한 0.53m가 되는 블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쪽에 받음각은 0도이고, 그리고 그 로터 끝단 쪽은 마이너스 한 10도 정도 들어가 있는 실 스케일의 투 블레이드를 모델링을 했습니다. 자,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해석 존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실린더 형태의 그 앰비언트 존을 정의를 했는데, 실린더의 그 지름은 약 한 50m 정도 되고, 그 위아래 높이 방향으로는 약 한 75m 정도 설정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터에서 발생되는 그 작은 엣지들을 포함한 유동을 잘 포착하기 위해서 안에 이제 저희가 보통 BOI라고 부르는 격자가 밀집되는 영역을 동일한 형태의 실린더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반지름이 약 한 20m 그리고 높이 방향이 한 37m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로터 블레이드를 가운데 보시면 로터 블레이드가 있는데, 총 다이아미터 지름이 약 한 14.7m 정도 되는 투 블레이드가 내장이 되어 있고, 그 블레이드 주변에 저희가 이제 격자를 저희가 이제 뒤에 약간 설명을 드릴 건데, 오버셋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이런 직육면체와 유사한 이런 같은 면이 설정을 해서 모델링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볼륨 격자는 그 오버셋 메시에서 사용되는 이제 뭐 백그라운드 컴포넌트 이런 용어가 있는데,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앰비언트 존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자는 약 한 20천만 개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로터가 회전하는 영역을 저희가 컴포넌트라고 부르는데, 걔가 약 한 3천만 개 정도 격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략 14m 그 실스케일 로터를 해석하기 위한 격자는 대략 한 5천만 개
정도로 구성을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폴리헥사 형태의 격자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오버셋